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꼭 한번 제대로 다뤄보고 싶었던 책을 들고 왔어요.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영어 원제로는 Think and Grow Rich.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게 1937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다루거든요. 나폴레옹 힐은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대 최고의 부자 500명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카네기, 포드, 에디슨,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행동 원칙, 습관을 정리해서 13가지 원칙으로 묶어낸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그 13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풀어드릴게요. 그냥 흘려들어도 좋고 메모하면서 들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하루 뭔가 하나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제1원칙 열렬한 소망. 첫 번째 원칙은 열렬한 소망, 즉 불타오르는 욕망이에요. 힐은 이걸 성공 철학의 제1단계라고 불러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겠다는 강렬하고 구체적인 욕망이에요. 힐이 책 초반에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성공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건 딱 하나였어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심.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힐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줘요. 6가지 원칙이에요. 첫째, 내가 원하는 돈의 금액을 명확하게 정해요. 많이가 아니라 1억 같은 식으로요. 둘째, 그 돈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요. 아무것도 없이 받기만 하는 건 소망이 아니라 공상이에요. 셋째, 달성할 기한을 정해요. 날짜 없는 목표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넷째,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해요. 준비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시작하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다섯째, 이 4가지를 종이에 상세하게 적어요. 여섯째, 그 종이를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소리내서 읽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읽을 때 이미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어버려야 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 없는 데 있다고 하면 거짓말 아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자기암시, 잠재의식과 연결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뇌는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잘 구분 못해요. 그 특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힐이 이 챕터에서 남긴 명언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심 아래 실천해 나간다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제2원칙 신념. 두 번째 원칙은 신념이에요. 힐은 말해요.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자신을 만든다. 근데 신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힐은 신념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해요. 반복에서 온다고요.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심어지고 어느 순간 그게 진짜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요. 이게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에요.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반복된 사고 패턴은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바꿔요. 힐은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공식을 줘요. 첫째, 나에게 훌륭한 인생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고 마음속에 다짐해요.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확신해요. 셋째, 매일 10분씩 자기암시를 실천해요. 넷째, 인생의 목표를 종이에 명확하게 써요. 다섯째, 남을 위해 봉사하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을 버려요. 5번째가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랑 봉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힐은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는 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세상은 주는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게 인간 사회의 원리예요. 먼저 베푸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받아요. 이게 신념의 실천이기도 하고 성공의 근본 원리이기도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이 한 문장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성공이 주어져요. 제3원칙 자기암시. 세 번째 원칙은 자기암시예요. 자기암시란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마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힐은 말해요. 근데 잠재의식이 좀 까다로워요. 한 번 말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몇 번이고 반복해야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법이 중요해요. 첫째, 잠들기 전에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면서 큰 소리로 읽어요. 둘째, 이 암시의 말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요. 셋째, 벽이나 화장실 책상 위처럼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붙여둬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건조하게 읽으면 안 돼요. 신념에 찬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잠재의식이 반응해요. 힐은 말해요. 잠재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신념에 찬 감정이 배어나는 힘찬 말이 있어야 한다. 감정이 없는 반복은 그냥 소음이에요. 감정이 실릴 때 그게 비로소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신호가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읽지 말고 진짜로 느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제4원칙 전문 지식. 네 번째 원칙은 전문 지식의 활용이에요. 힐은 재밌는 말을 해요.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충격적이죠?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부를 결정한다고 힐은 말해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는 건 많지 않아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힐은 굳이 내가 모든 걸 알 필요가 없다고 해요. 상상력만 있으면 남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잘 조직하고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다면 무엇을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목적 없는 공부는 방향 없이 달리는 것과 같아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아이디어는 어디에나 있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힘들거나 귀찮다는 생각을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 좀 뜨끔하죠. 제5원칙 상상력. 다섯 번째 원칙은 상상력이에요. 힐은 단언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될 수 있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합성적 상상력이에요. 기존에 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합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혁신이 여기서 나와요. 기존 것들을 다르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다른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감, 육감, 직관 같은 게 이 영역에 있어요. 힐은 말해요. 재산 축적의 출발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상상력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울 때 그 아이디어가 현실의 부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상상이 먼저예요. 현실은 그 다음이에요. 제6원칙 행동 계획. 여섯 번째 원칙은 실행 가능한 계획이에요. 힐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사람을 모으라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을 것. 그들에게 협력에 대한 보답을 미리 결정할 것. 협력자들과 적어도 주 2회 이상 만날 것. 서로 마음이 통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 혼자 하는 계획보다 함께하는 계획이 훨씬 강력해요. 계획을 세울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도 있어요. 절대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힘만이 아니라 협력자들의 교육, 경험, 재능,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야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 힐이 이 챕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만약 최초의 계획에 실패하면 주저없이 즉시 다음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계획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계획 수정이에요. 중간에 단념해버리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챕터의 전부예요. 제7원칙 결단. 일곱 번째 원칙은 신속한 결단이에요. 힐이 500명의 성공자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정이 빨랐어요. 그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쉽게 바꾸지 않았어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유부단함이었어요. 힐은 말해요. 어떤 분야에서든 지도자가 되려면 빠르고 명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없으면 결단도 없어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조언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라고요. 왜냐면요. 사람들 대부분은 당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기보다 의심하거든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그게 될까? 그거 어렵지 않아? 이런 말들이요. 그 말을 듣기 전에 결과를 먼저 만들어버리면 돼요. 세상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준다. 제8원칙 끈기. 여덟 번째 원칙은 끈기예요. 힐은 단언해요. 인내력 부족이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요. 끈기를 기르는 8가지 비결이 있어요. 명확한 목표, 불타는 소망, 자신감, 계획의 구체성, 정확한 지식, 협력심, 의지의 힘, 그리고 습관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습관이 핵심이에요. 인내하는 것 자체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야 해요.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도 있어요. 불타오르는 소망을 뒷받침으로 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명확한 계획을 세워 한 걸음씩 실행해 나갈 것, 자기 발전에 방해가 되는 의견을 깨끗이 털어버릴 것, 그리고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를 사귈 것.
그리고 이 챕터에서 이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나와요. 위대한 성공은 사람들이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다. 포기하는 그 순간이 사실 성공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 지금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제9원칙 협력자. 9번째 원칙은 유력한 협력자를 찾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협력자의 도움 없이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 힐은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해요. 포드가 하베이 파이어스톤, 루터 버뱅크, 윌리엄 버로스 같은 뛰어난 사람들을 알게 된 이후로 성공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요. 포드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포드의 성공을 만들어줬어요. 힐은 말해요. 빈부의 갈림길은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부자들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의 힘을 활용해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해야 해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 그게 인생을 바꿔요. 제10원칙 성에너지의 전환. 10번째 원칙은 성에너지의 창조적 전환이에요. 이 챕터가 좀 독특해요. 힐은 성적 에너지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원천 중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억누르거나 낭비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해요. 카리스마, 외모 관리, 말하는 방식, 표현력, 행동거지, 이 모든 것의 근저에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요.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50, 60세를 지나서야 진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쓰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지혜와 결합되어 한 방향으로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힐은 세일즈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일즈맨으로 유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요. 이게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 감정적 에너지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제11원칙 잠재의식. 11번째 원칙은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잠재의식은 어떤 아이디어나 정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좋은 암시를 주면 좋은 것을 저장하고 나쁜 암시를 주면 나쁜 것을 저장해요. 좀 더 건설적인 암시를 주어야 잠재의식이 건설적인 정보를 계속 저장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잠재의식은 이성보다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반복해야 잠재의식이 움직여요. 잠재의식과 창조력이 융화될 때 그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진다고 힐은 말해요. 이게 단순한 긍정사고를 넘어서 실제로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제12원칙 두뇌 능력 개발. 12번째 원칙은 잠재된 두뇌 능력 개발이에요. 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힘을 강조해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먼저 문제의 본질을 함께 확인해요.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눠요. 그러다 보면 혼자서는 절대 떠오르지 않았을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타나요.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때 단순한 합을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힐은 정신과 육체의 노화를 막는 17가지 조건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보면 이래요. 미래지향적이어서 과거에 구애받지 않는 것,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것,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꿈을 잃지 않는 것, 투정이나 불평 대신 가능성을 찾는 것, 그리고 자립심이 강한 것. 이 조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뇌의 노화를 막고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13원칙 육감. 마지막 13번째 원칙은 육감이에요. 힐은 육감을 아이디어, 번뜩임, 영감 등을 포함하는 수신장치라고 표현해요. 이게 창조적 상상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잠재의식의 일부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12가지 원칙을 모두 실천한 후에야 이 13번째 원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힐의 말이에요. 힐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밤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문들과 상상 속에서 회의를 열었다고요. 링컨, 에디슨, 나폴레옹, 헨리 포드 같은 역사적 위인들을 상상 속에 초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요.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인물들의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흡수하려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링컨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힐은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정리해요.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욕망은 구체적인 목표로 해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새로운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 힐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요.
모래시계가 한 번에 하나씩 모래알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해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모래시계가 고장나듯 우리의 육체도 파괴되고 만다. 한 번에 하루만 살아라. 현명한 사람에게 하루하루는 새로운 인생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게 결국 10년을 바꿔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진실로 가치 있는 재산은 당신 마음속에 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가난해서 가난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게 이 책이 90년 동안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전해온 메시지예요. 오늘 소개한 13가지 원칙 한 번에 다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첫 번째, 열렬한 소망부터 추천드려요.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종이에 써보세요. 금액이든 목표든 꿈이든 구체적으로요. 날짜도 적어요.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써야 현실이 돼요. 힐의 말처럼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간이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행복한 글로써였습니다.